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을 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 네. 이 비행기에서 도착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네. 이 기자들이 몰려들자 네. 이 준비된 종이를 꺼내 들고 거기서 작정을 한 거죠. 네네. 읽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 본인이 돌아가게 되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그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을 만나서 이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네, 좀 민간 교류 그리고 지원 관련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좀 미국에서 좀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 시민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다. 오, 네, 이렇게 이건 뭐 밝혔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 변화인데요. 네,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에 사건도 있었는데. 네, 이 미국에서는 그 자국민의 북한 입국을 금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이 미국의 메시지는 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라고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초보적인 대북 제재, 인도적 대북 제재를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보임으로써 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북한이 이 정도 카드로 협상장에 나올 것인지는 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 해제에 관련된 좀 시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청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북미 대화가 잘 돼야 또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청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북미 대화가 잘 돼야 또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식이 다음 주 아닙니까? 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주 시적절하게 네네. 어쨌든 말로라도 물꼬를 잘 터준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네, 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비건 씨가 비건 대표가 이것이요. 네. 미스터 비건. 아, 네네네. 이분이 채식주의자. 그 비건. 그거 아니겠죠? 네, 그렇게 던지시면 못 받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높이 던졌군요, 공을. 네네. 그렇습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처럼 술술 풀려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봤는데 갖고 오신 기사 제목을 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정치인들이 당선을 무효됐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다들 국민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네네.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비용을 일단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네. 당선이 무효가 되면 그걸 돌려내줘야 되는데 네. 안 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이 선거를 치렀을 때 이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네. 본인이 쓴 선거비용의 절반을 네네. 이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를 넘으면 전액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다르죠. 네, 이게 이제 돈 없는 후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대체로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뭐 기본적으로 15%는 넘기 때문에 다 돌려받게 되죠. 전액 이기면.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후보자가 이 선거 기간에 부정을 저질러서 이 당선이 무효가 됐다면 이 당연히 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이죠. 그건. 네, 그 이 부정한 선거에 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식인데 그런데 MBC가 관련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총 모두 108명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8명.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무려 220억 원에 달한다. 라고 하면 이 10만 원짜리 예방 주사를 아이들에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 22만 명의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런 정치인은 뭐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한국당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본인이 당선 무효가 된 것이 억울해서 뭐 안 내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데. 억울해서. 네.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듣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억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하는 저도 좀 억울한데요. 네. 근데 억울한 건 억울해. 억울한 거고 일단 돌려줄 거는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문제는 이게 5년이 지나면 이 사실상 안 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선관위에서도 이제 추심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관행인지 아니면 법적 그런 조항이 있는 건지 뭐 MBC에서 보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저희는 네네. 주차 딱지만 떼도 평생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나중에 전과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도 지금 한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네. 이렇게 5년 버티면은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성공한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이 돈을 안 갚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역시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새롭게 선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 선거 비용은 다 보전을 받게 되는 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출마합시다. 아니, 저 바빠서. 그래, 저희는 방송을 열심히 하는 네, 걸로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비리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떠들어주는 걸로 저희 소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갖고 오신 뉴스 중에 사실 뭐 누가 봐도 가장 핫한 뉴스가 이제 네. 등장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죠. 김성태 의원의 딸 네네. 특채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비정상적인 경로로 KT그룹의 특혜차라는 의혹이 오늘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KT 자회사인 KT 링거스의 노조위원장을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 그 30대 김모 씨는 그 지난 2011년 4월에 이 KT 경영지원실에 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다음에 정규직으로 2013년 1월에 신분이 바뀌었고요. 야,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네, 정규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리고 2013년 4월에 이 KT 스포츠단이 분사를 했고, 이 KT 스포츠단 정규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2월에 퇴사를 합니다. 네. 문제는 이 과정인데요. 이 복수의 KT 스포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김모 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채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KT 스포츠단의 사무국장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건 사실 몰랐는데 네. 이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이제 입사를 시키라 이런 지시가 이제 내려왔고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한을 올려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윗선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A 사무국장에게 이 김모 씨의 이력서를 전달한 이 사람이 이제 KT 스포츠단 단장인 B 씨인데요. 네네. 이 B 씨도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다만 자신도 자신보다 더 윗선에 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KT 스포츠 단장이 자기보다 더 윗선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때가 이제 KT 소속이었으니까 아마 KT 본사 소속의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윗선은 바로 이제 서모, 당시 KT 홈 고객 부분 총 고객 부분 총괄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겨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네. 이 과정도 좀 불투명했다라고 합니다. KT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2012년도 하반기 공채에 응했고 여기에 합격을 해서 2013년 1월부터 정규직이 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겨레는 이 김모 씨가 공채에 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13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한 것은 맞는데 2월에 퇴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KT에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 네, 이게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만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죠. 네, 일이 이제 적성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 이미 비정규직으로 그 일을 2년 그러니까요.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비정규직이었을 때 그만둬야지. 네네. 상식적으로. 그걸 이제 정규직으로 했다는 건데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김모 씨가 퇴사를 하고도 계속 회사를 다녔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했는데 계속 회사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2013년 1월에 정규직이 됐고 네. 2월에 퇴사하고. 2013년 2월에 퇴사를 하고 네. 2013년 4월에 이 KT 스포츠단이 따로 분사를 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속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사를 할 때 다시 KT 스포츠단으로 이제 특별 채용이 돼서 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식으로 네. 이 느낌이 왜 이제 그 돈 세탁하는 것처럼 약간 채용 세탁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뭐 KT 스포츠단에 이제 파견 형식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뭐 채용하는 형태를 거쳤다고 하는데, 과연 똑같은 공채 과정을 거쳤으면은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쳤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 KT 스포츠단 단장 B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장이잖아요. 스포츠단의 네네. 단장인데. 어느 순간 김모 씨가 자기도 모르게 정규직이 되어 있더라라고. 어느 순간 네네. 좋은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김모 씨가 공채에서 합격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우연찮게도 또 우연찮게도 네. 어느 순간 그다음 우연찮게도 네. 이 딸이 KT에 들어갔을 때 이 김성태 의원의 상임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KT를 감사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딸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또 우연찮게도 KT 관련돼서 논란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석채 사장을 뭐 국회로 부른다 안 부른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던 때였는데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딸이 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퇴사를 한 시기도 우연찮게도 어떤 시기였냐면 이 공기업 채용 비리가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시기입니다. 이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공기업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됐을 때 이 딸이 퇴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우연이 몇 가지가 겹칠 확률은 또 과연 얼마나 되느냐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한편 이 한겨레는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봤는데 이분은 그 자신의 이제 계약직 입사 경위, 그러니까 2011년에 계약직으로 처음에 이제 발 들어왔을 때 경위, 계약직으로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거 2010 네네. 불과 몇 년 전 아닌가요? 그렇죠. 뭐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아니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사실 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하기에는 납득은 잘 안 나죠.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 채용 경위에 대해서는 언제 됐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던 데다가 경쟁률도 높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한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잊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은 안 나지만 시험은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거든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취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방금 입장을 내서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뭐 청와대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명백한 물타기. 사실상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말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 SBS 정치쇼는 뭐 반대편의 해명이나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성태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방송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어떡하냐, 언제든지 인터뷰 받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해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우연이 너무 겹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도 KT 입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준다. 희망적인 마무리로 오늘 정상근 브리핑을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